2023년 6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좀 흐렸어요. 지금 카톡 소리 나는 건 내일 그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 이 아이템을 카톡으로 작가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다 됐어요. 원래 오늘은 그 격주로 뉴스공장에 겸손님들 나가야 되는 날이지만은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럴 때는 사실 뭐 저 같은 사건 이런 것들은 별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저도 별로 뭐 미련 갖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겸손님들 다 나오는 뭐 애들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실 뭐 저도 꼭 필요할 때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리저러한 잡탕들이랑 엮이는 건 사실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정의정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분석하면서 이 예전보다 더 깊은 실망을 느끼는 게, 뭐 경찰 프로파일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소위 이전에는 뭐 소위 이제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나름 뭐 이 범죄 전문가 아니면 뭐 정신의학과 전문 뭐 정신과 의사 뭐 심리학자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가졌던 어떤 기대치도 여지없이 다 그냥 실망감, 큰 실망감으로 사실은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기자들도 이전 같으면은 그냥 대충 그냥 뭐 이것저것 그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얼치기들이 뇌피셜로 떠드는 거를 그냥 받아쓰고 막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 좀 따지면서 기자나 작가들한테 혼내고 따지면서 꼼꼼히 막 챙길 때, 뭐 본인들은 이제 수긍을 해도 데스크에서 잘리고 그랬는데, 이제 시청자 시민들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과거처럼 대충 그 가짜 전문가들 아니면 뭐 뇌피셜 이렇게 전문가 참칭하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언론, 기자들도 정확히 비교 검토해보고 무엇이 팩트에 맞고 아니면 이 기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공부도 하고, 외국의 좋은 언론의 사례들을 보고 분석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나갑니다. 그냥 물론 이제 이 모든 언론이 다 좋은 언론이나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건 그건 뭐 그럴 순 없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 다만 그래도 소수의 언론이라도 아니면 소수의 전문가라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해서 우리의 사건 사고 관련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기사가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의 강력범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범죄 예방 혹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조그만의 어떤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사실 뭐 어제도 무슨 KBS 무슨 기자라고 있는 어떤 여기자가 전화를 했길래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것저것 제대로 알고 써라. 그리고 내가 다 맞다는 거 아니다. 비교 분석해라.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떠드는 대로 그냥 받았을 거 정도면, 그러면 경찰한테도 니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근거가 뭐냐, 합리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은 이게 안 맞는 거 보면은 따져볼 수 있지 않느냐. 어제도 그 뭐 PCR 테스트에 대해서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깊이 여러 가지를 깊이 하지 않았으면, 깊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그냥 이 깊이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분석하거나 아니면 따져보거나 아니면 확인해 보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충 소설이나 쓰고 있겠죠. 근데 이제는 저도 용납 못하고 시청자, 청취자 혹은 시민들도 용납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로 PCR 사이코패 테스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점수가 무슨 의미고 이런 것들 조금이나마 좀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사실 여전히 헛소리 하는 애들은 헛소리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쿠키뉴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SBS 이런 거죠. 정의정 식단, 부산구치소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 이게 지금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까? 뭐 내용은 틀린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피해자 가족은 지옥에 살 텐데 정의정이나 부산 돌려차기 이런 애들은 예를 들면 법무부 교정부 부산 구치소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아침 점심 저녁 쇠고기 떡국 김치 매운 어묵탕 콩나물국 이런 걸 먹고 그 입으로 예를 이런 거예요. 돈가스 일요일엔 돈가스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런 거죠. 반성도 안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입으로 이 밥이 넘어가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의정이나 부산 돌려차기 걔 이모 하는 애의 개인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재소자들 구치소에 있는 그게 누구든 간에 그 사람한테 배정된 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정이가 먹는 거예요. 걔가 뭐 반성을 안 하고 또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가 반성 안 하고 그런 애들 수두룩합니다. 그거는 얘를 뭐를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와 그리고 행형 그리고 재판 행형 이거를 따져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군대보다 잘 나온다. 사람 죽여놓고 밥이 넘어가냐. 이런 식의 얘기는 분명히 댓글로 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말하면은 어떤 정식 언론의 기사로서 나가야 되느냐. 자, 오히려 기사로 나가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의정 같은 범죄자가 과거에 있었느냐, 외국의 사례는 어떠냐,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느냐, 외국의 사례 어떻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사례 어떤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래도 좀 섭외해 갖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이 기자나 언론 이 쓰레기들이 뭐냐거나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그냥 댓글 몇 개 보고 다른 언론 하는 거 몇 개 보고 그냥 이거 얼마나 언론 기사 쓰기 쉽습니까? 근데 그게 이 흔히 말하는 공정하고 공정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거는 그냥 포털의 댓글창에서 할 일이에요.
그죠? 포털의 댓글창이 할 일을 언론이 하면 안 되죠. 그죠?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자를 뽑아서 데스크가 있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지면이라든가 이걸 주는 이유는 그게 전파든 뭐든 적어도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회현상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나은 어떤 걸 그럼으로써 이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정의가 뭘 먹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의정의 하나한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구치소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교도 재수자들한테 동일하게 제공하는 어떤 것들인데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 지들이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사건이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사례 분석을 하든 아니면은 판결문 분석을 하든 뭐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라. 성의도 안 보이고 그냥 자극적이고 지금 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에서 콜릭스 장사하려고 하는 이지랄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역겹고 참 그러면 죽은 희생자와 이를 오히려 더 모욕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 가해자 정의정의 서사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좀 답답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YTN 같은 데서 뭐 이런 거죠. 주가 조작범의 절반이 집행유예. 이게 뭐 말하자면 YTN의 어떤 라디오 뭐 이렇게 뭐 이런 기사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양산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 자체도 귀하지만은 웃기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주가 조작범들을 보니까 요번에 나덕연도 그렇고 뭐 요번에 또 누가 했던 애들 보고 실제로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거의 뭐 주가 조작한 애들은 집행유예고 형량도 별로 없고 또 추징도 잘 안 돼. 근데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 근데 왜 그럴까? 그럼 전문 수사팀이 있느냐? 그리고 걔들을 주가 조작범들을 변호하는 애들이 누구냐? 결국은 검사 출신 아니면 그거 한 애들이 하니까 실제로는 수산하기 어렵고 방어하기 너무 쉬워. 그러면 주가 조작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집단이 있느냐? 검찰은 왜 그걸 안 만드냐? 경찰 애들은 왜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런 전문성 있는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그럼 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무슨 제도가 필요하고 뭐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대법원의 판결문 좀 보고 실형과 집행유예 수정을 보면 되니까 이 정도 안 나오니까 재범 양산한다. 이거는 기자가 아니라 누구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그럼 그 얘기는 법원 판사들이 봐준다는 거잖아요. 봐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수사한 능력이 모자라는 겁니까? 뭐든 어쨌든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판사들이 다 주가조작범을 변호하는 정관한테 다 뒤집어 씌워갖고 이게 봐주는 거야? 그럼 양형위원회가 문제야? 아니, 제가 보기에는 수사 조직 자체가 문제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수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 구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미국도 그러면 미국 주가 조작은 더 쉽고 우리나라는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죠. 똑같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어떤 부분의 시스템적인 것이 문제다. 그럼 그게 금융감독원이든 금융위원회든 아니면 왜 검사들이 그걸 안 하나? 경찰들이 그걸 뭐 등신같이 못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기사다운 기사죠. 그러니까 애초에 쓰레기 언론들이 이런 기사도 안 쓰고 써도 그냥 대충 누구나 다 아는 거 쓰고 사건에 대한 분석도 안 하고 그리고 이 허접한 소위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얼치기들은
이 시민도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얘기 떠들어대고, 뇌피셜이나 떠들어대고, 제대로 된, 분석 내용도 하지도 않고, 이 꼬락서니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하고, 주가 조작범들은, 날고 기고 뭐 수십억, 수백억 헤쳐먹어도, 결국은 뭐 집행유예나 뭐 대충 몇 년 살다가 나오면 그냥,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믿지 않아요. 주가 조작, 대한민국 주식시장 믿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왜 그런가에 대한 변호사 얘기 나오니까 권경애 참 기가 막힌 인간 아닙니까? 근데 권경애라는 그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재판 기간 중에 본인이 아팠대. 근데 정작 그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조국 국서 활동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뭘 잘못 써놨든 그런 말 같지 않은 인간의 그 주둥이가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런 인간이 어떻게 변호사? 좋아. 근데 그래 그건 그렇다고 쳐. 근데 이런 변호사를 지금 징계하는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가 정작 정직 1년을 징계했어요. 왜 그러냐?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딱 중간이에요. 왜 그러냐? 얘가 돈을 벌어야지. 예? 이 피해자한테 돈을 벌어줬으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떠들고, 대한변협의 가재는 개편이고 쓰레기는 쓰레기 편이라고,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그 인간 8명 그 인간들의 쌍판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가진 것들, 기득권을 가진 것들이 지들의 이권은 자기들끼리는 수호하고, 진짜 힘없는 어떤 이 사람들이라든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밟고 짓밟고 그냥 누르고 막, 언론이 저렇게 보는데도, 다 지켜보는데도 대놓고, 처음에는 6개월 정직이었어요. 그나마 1년. 근데 실제로 3년까지 정직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하여튼 변호사 쓰레기 새끼들은 참, 우리나라의 변호사 법률하는 놈들이 참,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이 변호사, 그게 로스쿨이든 검사든 참 질이 안 좋은 인간들이 그냥 저런 것들을 믿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 꼴값 떨지 마세요. 저는 사실 이 TV 나오거나 아니면 뭐 나와서 뭐 정의 떠들고 뭐 하는 변호사들 전혀 안 믿습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대부분 다 개소리고, 또 무슨 사건 설명하는 거 뭐 하는 거 보면은 방송에 나가는 건 맞지도 않고 그냥 뇌피셜로 떠들어대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범죄 제대로 처벌받고 있습니까? 나 누구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참, 요즘 이 권경애를 징계한 변호사 징계위원회 그 인간들, 대한변협의 그 인간들을 보면은 구역질이 나고, 야, 진짜 이민 가고 싶겠다. 누가 봐도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심한 인간들, 아주 그냥 나쁜 놈들, 변호사들, 경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참 천벌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자, 이 의사 관련된 부분도 이런 거예요. 지금 의사들 이권 때문에 이 정작 필요한 이 흉부외과나 뭐 이런, 얼마 전에 뭐 어디 흉부외과 의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를 그렇게 당했어도 감염내과 전문의가 347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뭐 법의관 부검의는 처절히 모자라고. 그래,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일부 간호사들이, 수술실 간호사들이 처방 내리고 불법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럼 꼭 의대를 나와야 되느냐? 예를 들면 감염내과 전문의가 어차피 임상으로 개업할 것도 아니라고 하면, 바이러스 전문이나 이런 의사가 꼭 임상을, 연구의사,
이런 거는 좀 경로를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법의관, 부검의 같은 경우도 꼭 의대를 나와야 돼? 의대에 그 의대가 돼야 돼? 경로를 좀 달리요. 그러니까 꼭 의사 면허 그걸 가지고 다 하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다 그 뭐 수천 명 수만 명 나와봤자 뭐 사실 한국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면은 사실 그 의미가 없죠. 의사들도 한국 사회에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나와봤자 결국은 한국 사회 공공의료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 돈벌이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적어도 공공의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다양한 어떤 의사 경로 의사가 아니라 여기서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감염내과 전문의라고 한 그게 아니라 감염내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의사 사자 들어가는 어떤 뭘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부검 전문가, 그죠? 법의 전문가. 그러니까 부검의가 아니라 감염내과 전문가 의가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냥 막연히 변호사라고 해버리니까 잡탕으로 이것저것 다 그게 아니라 형사 변호 전문가, 아니 민사 변호 전문가, 아니면 형사 사건에서 특정한 형태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경직된 직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사실 저거에서 현파TV에서 경찰청 교육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청에서 실제로 이제 물리적 제압을 할 수 있는 물리적 대응 종합 훈련장.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입니다. 지구대나 이런 형사들, 뭐 지구대는 몰라도 형사들 제대로 좀 체포하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라. 네?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몸에 배게 시키지 않으면 크게 다친다. 결국 지금 이제 뭐 한국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시위 집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좋아, 그것도 괜찮아.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 전문가, 그러면 수사관 학교를 만들어라. 최소한 6개월로 수사관 학교 만들어서 수사관들을 거기에 입교시켜서 재교육시켜라. 근데 이거를 그냥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사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이 교육시키고 시험도 보고 탈락도 시키고 거기에서 실전적인 훈련을 해갖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제가 여러분 톰 크루즈 나온 탑건이라는 거 영화 아시죠? 미국 해군 비행 조종사 학과입니다. 거기 오는 조종사들은 다 조종사입니다. 근데도 그렇게 정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정예로 만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실전이에요. 그냥 다 실전적 훈련을 해요. 그 정도로 해서 정예화된 수사관을 만들어서 현장에 내보내야 된다. 그냥 개나 소나 뭐 도제로 사수 부사수 해갖고 그런 식으로 어디 경찰 종합학교라든가 아니면 수사 연수원 같은 데 보내놓으면 3주짜리 2주짜리 보내면 대충 사례 이렇게 발표하고 이 객관적으로 서로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박수치고 끝나고. 근데 제가 뻔히 압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 현장에 있는 형사들이나 수사관 애들이 저를 욕 엄청 많이 합니다. 저 새끼는 뭐 경찰 욕만 해고 뭐 저 해보지 않은 새끼가.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례로 쓰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사례가 중요한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거. 왜 많은 학문에서 교과서가 중요합니까? 다양한 어떤 것을 정수를 뽑아서 이것을 매뉴얼화한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거에 대한 검증이 안 되니까 다 보통 수사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례 발표 정도, 원론 조금 하고 사례 발표입니다. 정확히 그럼 그 사례가 제대로 된 건지 누가 확인을 합니까? 거기 교관 애들이 한 거, 자기들이 한 거, 이런 거, 그 교관 애들이 한 건 제대로 했다는 건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경찰에 있는 수사 자료의 객관화와도 연결되고 서로 검증과도 연결되고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초기 수준에서나마 지속적으로, 저는 3개월은 짧다고 해서 6개월 정도를 꾸준히 훈련시키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훈련시키고 인턴십으로 투입해서 결과를 하고 이 기본적인 거에 미달되면 탈락시키고, 이걸 반복해서 정예화된 30%를 수사로 배출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 훈련 시스템 중에 하나가 물리력 체포 훈련,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지구대나 아니면 뭐 형사들도 역시 이 부분에서 훈련을 받고 기준에 못하면 탈락시키고 이런 거죠. 무슨 진입훈련, 3단봉 훈련 이런 거 실제로 해보세요.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탈락. 다시 와. 여태까지 어땠습니까? 대충 훈련하다가 뭐 대충 해, 알아서 해. 탈락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하면 탈락시켜야죠. 더 못하면 쫓아내야죠. 체포 제압 훈련 못할 것 같으면 경찰에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제대로 됐을 때, 제대로 정규로 했을 때, 기본에 평균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탈락시켜야죠. 이게 사실은 우리 경찰이 가야 될 길입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 경찰을 다 뽑아놓고 이제 거기서 훈련시키려니까 이런 벅이 나는 거죠. 어쨌든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할 얘기가 더 있으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